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AI의 두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물리적 네트워크의 세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방대한 인프라가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굴러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놀라운 현실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3.24 테라바이트.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라마3 1.405B 모델을 H164개 노드에서 학습시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 수백 밀리초의 그 찰나의 스텝마다 각 노드에서 무려 3.24 테라바이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의 쓰나미가 몰아치는 셈이죠.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 이렇게 쭉 준비해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코끼리라 불리는 AI 트래픽의 독특한 특성부터 병렬화와 MFU, 치열한 프로토콜 전쟁, 집합통신의 원리, 그리고 궁극의 레일 최적화 아키텍처와 전체 풀스택 최적화까지 이 수천억 원짜리 GPU 클러스터를 지탱하는 마법 같은 기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 바로 데이터 센터의 코끼리입니다. AI 트래픽이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웹 환경은 작은 트래픽들이 꾸준히 발생해서 대역폭 활용이 꽤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AI 트래픽은 완전히 달라요. 평소에는 연산만 하느라 조용하다가 동기화 시점이 딱 되는 순간 코끼리 흐름,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 덩어리를 한 번에 품어냅니다. 단 1, 2 마이크로초 안에 대역폭의 100%를 폭발적으로 꽉 채워버리죠. 게다가 트래픽 종류가 단순한 낮은 엔트로피 특성이라 특정 경로로만 확 쏠려서 아주 심각한 병목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병렬화와 MFF입니다. 연산과 통신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볼까요? 초거대 모델 학습에는 3D 병렬화 전략이 정말 필수적이죠. 여기서 텐서 병렬화, 즉 TP는 행렬 곱 연산을 쪼개면서 엄청난 내부 통신을 만드는데 이건 노드 내부의 초고속 NV링크가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진짜 문제는 데이터 병렬화, DP예요. 각 GPU의 가중치를 똑같이 맞춰야 하는 올 리듀스 통신이 발생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송의 부담은 결국 노드 외부,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MFU, 모델 플롭스 활용률인데요. 쉽게 말해 하드웨어의 이론적인 최대 성능 대비 실제로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쓰인 연산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궁극의 성적표입니다. 만약 네트워크에 병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엄청나게 비싼 GPU들은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대기만 하게 되고 MFU는 말 그대로 바닥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현장에 깔려있는 최신 H100 클러스터들을 보면 이 MFU가 고작 35%에서 54%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제대로 된 네트워크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컴퓨팅 시간의 거의 절반이 그저 네트워크 대기 상태로 증발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제, 프로토콜 전쟁입니다. 기존 TCP/IP와 인피니밴드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죠. 전통적으로 쓰던 TCP/IP 기반 이더넷과 최신 인피니밴드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TCP/IP 소켓은 운영체제를 거쳐야 하는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11억 개를 딱 넘어가는 순간 학습 성능이 말 그대로 급격히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인피니밴드나 고급 이더넷 기반의 로스 EV2가 쓰는 RDMA 기술이 꼭 필요한 겁니다. CPU를 아예 건너뛰고 GPU 메모리에 직접 꽂아버리니까요. 특히 네이티브로 RDMA를 지원하는 인피니밴드는 지연 시간이 고작 1, 2 마이크로초밖에 안 됩니다. 무려 48,000대 이상의 노드까지도 거뜬하게 스케일링이 가능하죠.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아실 겁니다. 똑같은 리듀스 스캐터, 분산 연산을 할 때 일반적인 10기가 이더넷에서는 258밀리초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400기가 인피니밴드 환경, 단 21밀리초면 상황 종료입니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죠. 이 압도적인 차이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수개월의 학습 일정을 아예 앞당겨버리는 엄청난 구원투수가 됩니다. 네 번째, 집합 통신.
이 거대한 동기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죠. 분산학습 트래픽 전체를 쭉 뜯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All Reduce 연산이 전체 트래픽의 무려 89%라는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병렬화의 핵심이자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재밌는 건 수많은 GPU가 한꺼번에 소통하는 것 같은 이 집합통신이 까놓고 보면 실제로는 1대1 통신들의 거대한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NCCL 라이브러리가 하드웨어의 레일 구조를 귀신같이 인식해서 물리적인 토폴로지를 논리적인 그래프로 싹 추안해버려요.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유니캐스트 RDMA 연결들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완벽하게 조율해서 거대한 동기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을 뒤집는 진짜 게임 체인저 기술이 나옵니다. 인피니밴드의 샤프라는 인네트워크 컴퓨팅 기술인데요. GPU가 데이터를 꾸역꾸역 다 받아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안에 있는 하드웨어가 휙 지나가는 패킷 스트림을 확 낚아채서 자기가 직접 덧셈이랑 평균을 계산해버리거든요. 덕분에 All Reduce 성능은 2배로 껑충 뛰고 네트워크망에 돌아다니는 데이터 총량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5번째로 넘어갑니다. 레일 최적화 아키텍처, 궁극계의 물리적 설계죠. 이 거대한 AI 네트워크를 버텨내려면 레일 최적화 트윈플레인 구조가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수천 대의 서버를 연결할 때 각 서버에 꽂힌 같은 번호의 GPU들끼리 전용 스위치 레이어, 즉 하나의 레일에 1대1로 직접 매팅해주는 겁니다. 같은 레일 안에서 소통하는 인트라 레일 통신하고 레일 밖으로 넘어가는 인터레일 통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신 흡수도 확 줄어들고 그 끔찍한 해시 충돌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 클라우드에서 주로 쓰던 다목적 세트리 모델은 AI 학습에는 정말 쥐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 흐름 같은 저엔트로피 트래픽이 쾅 터지면 특정 스파인 스위치 한쪽으로 부하가 다 쏠려서 전체 네트워크가 뻗어버리거든요. 반면에 레일 최적화 아키텍처는 1대1 논블로킹 설계 덕분에 아예 뻥 뚫린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제공합니다. 스파인 병목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최적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레일 최적화에 계층적 올 리듀스 기법을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GPU들이 외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기도 전에 일단 자기들끼리 노드 내부에 있는 초고속 NVS 스위치랑 NVL 링크를 타고 데이터를 싹 다 병합해버립니다. 그 결과 막상 진짜 외부 스위치망으로 나가는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2%에서 10%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게 됩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선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덜어내는 아주 현명한 방식이죠. 마지막 6장, 풀스택 최적화입니다. AI 인프라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보죠.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7계층 최적화 스택입니다. 맨 밑바닥 1계층의 물리적인 트윈플레인 배선부터 시작해서요. 3계층에서는 적응형 라우팅과 SHRP 연산이 돌아가고 4계층에서는 완벽하게 CPU를 우회하는 RDMA를 거치죠. 그리고 마침내 최상위 7계층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도달하면 연산과 통신을 교묘하게 겹쳐서 스위치 대기 시간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제로 버블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레이어가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수천억 단위 파라미터의 LLM이 비로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아직 이 레일 최적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면 과연 그 수천억 원짜리 GPU 클러스터 중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자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빈둥빈둥 놀면서 데이터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치열한 AI 시대에 느린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똑똑한 계산기를 켜두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인프라 구축과 학습 전략에 꽤 날카롭고 유용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